우선 법원 행정처 폐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는 비공개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법원의 인사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참모 조직이다라면서 이제 법원 행정처가 법관 독립의 걸림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실패하자 민주당이 법원 권력 해체를 위한 플랜 B로도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 법원 행정처 폐지 추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사법개혁이란 명분으로 이재명 사법부 만들기, 이 법관 이제 검찰청 폐지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사심제 도입 뭐 한다든지, 또는 뭐 재판 왜곡죄, 네. 그다음에 대통령 재판 중지법, 뭐 또 지금 법원 행정처 예를 들어서 폐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상식에 있는 사람들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이재명 재판, 이재명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저래 한다는 그 자체도 좀 수치스럽고, 또 검찰도 검찰청 폐지되고 난 다음에 뭐 3대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도 아마 자기 그 집이 불탔는 상황에서 저렇게 한다는 게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은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까지 다 하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다 TF를 만들어서 자기들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법관들의 나름대로의 이 결단이 좀 필요하다. 그냥 이대로 흘러가면은 민주당 의도대로 대법원이 거의 파괴되다시피 하고, 대법관 뭐 12명 늘리고 이런 제도로 가면 그냥 법이 정치 권력의 신여가 된다.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정치권의 이 법관들이나 이 법원에 대한 압박을 법원 스스로가, 법관 판사 스스로들이 그걸 깨쳐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사법부를 거듭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요, 기존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제한하는지 이견이 많았죠. 이 모호한 부분을 입법을 해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못하도록 멈추도록 못 박는 법안입니다. 이 재판 중지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 중지법을 법원 스스로가 이재명 정권 들어오자 말자 재판에 4개 재판에 대해서 전부 다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대법원은 선거법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어요. 그때는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입장이었는데, 국정감사 기간에 서울고등법원장이 원칙적으로 재판 속개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화들짝 난리가 난 거죠. 민주당에서도 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재판 속개가 판사들의 전반적인 상황으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이 무너지고 법관들의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이 재판부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법관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애시당초 없애버리기 위해서, 만약에 저런 그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속개, 저는 법을 속개했을 때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도 파기환송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무죄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재판부 자체를 혹은 판사들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예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이 벌써 4개월 지나서 5개월이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이재명 정권 자체가. 왜냐하면 범죄 행위가 많고 이미 실질적으로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파기 자판을 했으면은 대통령 후보로도 못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기 가까이 생각하지 않았던 재판 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의 속내가 좀 복잡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없죠. 그 정도로 뭐 검찰들이 자기들이 권력 있을 때 그렇게 칼을 휘두르던 검찰들이 정치의 힘에 의해서 그냥 검찰청이 폐지돼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검찰들이나 이게 재판 중지법 자체를 하지도 않았는데 재판을 전체 다를 연기했는 재판부가 이것을 자기들이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감수하면서 재판을 재개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재판부가 그러한 양심적인 판사들이 좀 대한민국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들 판사들이 이대로 그냥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의도대로 딸려가면은 대한민국 재판부의 치욕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법원을 파괴하고 대법원 숫자를 늘리고 또 그런 상황 지금 얘기했는 여러 가지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법부 장악이 되면은 그냥 독재로 가는 겁니다. 그게 독재를 했던 많은 나라들의 사례에서 보면은 그렇게 대법원 파괴를 하고 사법부 장악이 독재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5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입법 장악, 사법부 장악, 행정부 장악, 언론 방송 장악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은 독재의 길로 가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의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의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군사 정권의 점령군보다도 더 심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감정선을 너무 많이 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이 좀 더 적극적인 저항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논란 또 다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최민희 의원은 공직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과방위원장에서 즉각 사퇴하라라고 했고요. 여권 내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주력 사업인 AI 등 첨단 기술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자 이 과방위원장의 월권 안하무인 최민희 리스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최민희 의원을 뇌물죄로 고발한 상태인데요.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자, 최민희 위원장 사태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저는 뭐 최민희 의원 자체가 너무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좌파들 민주당에서 이제 최민희 의원을 대강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들이 보여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뭐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제 소환하면서 자기가 억울하게 가짜 뉴스에 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행태를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에 결혼식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고 또 그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면은 그 지적에 솔직하게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양자역학 공부한다고 결혼식을 몰랐다든지 또 축의금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축의금을 다시 돌려주는 축의금 낸 사람들도 죄가 있잖아요. 뇌물을 준 거잖아요.
100만 원 이상의 축의금을 냈으면 그 뇌물이잖아요. 어떻게 정상적인 축의금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감사 기관에서 그렇게 돈을 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축의금 하면은 그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0만 원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가족 친지들이나 그렇게 내지 일반적으로 내지 않지 않습니까? 뇌물의 성격이 굉장히 짙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면으로 보면은 최민희 의원의 용도가 이제 폐기됐다 이래 저는 봐요. 좌파들로 봐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뭐 방통 3법 통과시키고 최민희 의원의 활용성은 그거예요. 방송 3법을 통과시키고 이준석을 사퇴시키는 거 이제 그거는 다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방통위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는가 별로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계속 구설은 오르고 국민들로부터 정말 그 지금까지 상임위원장 중 최악의 상임위원장, 국민들의 화를 돋구는 최민희, 그다음에 정청래, 서영교, 그다음에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4~5인방이 있는데 그 중에 최민희 의원에 대한 부분들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민주당도 저 사람이 이제는 뭐 자기 할 일 다 끝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래 따지면은 최민희 의원이 사퇴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놔두고 계속 사고 치도록 놔두는 게 맞다. 저는 그래 봐요. 그게 사실은 최민희 의원이 기본적으로 국민들 상식선에는 사퇴하는 게 맞고 국민의힘이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좀 더 한 발 더 나가면은 계속 차고 사고 치도록 그냥 놔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래 봅니다. 네, 이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이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저는 최민희 의원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저는 최민희 위원처럼 이해충돌 축의금을 골라내지도 못했고 돌려줄 용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 제가 잘 아는데 네. 사람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것은 박수현 대변인이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그것을 다 보이는 자리에서 그래 한다는 것은 축의금을 낸 사람까지 지금 뇌물죄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뇌물죄는 쌍방이 다 걸리지 않습니까? 돌려줘도 걸릴 뿐만 아니라 준 사람은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너무 박수현 대변인도 약간 정신이 같이 좀 이상해지나? 그래서 약간 너무 실망스러워요. 박수현 대변인은 나름대로 대통령실에도 있었고 나름대로 좀 판단력이 있는 사람을 봤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 편이니까 그냥 이뻐 보이는지 몰라도 최민희 의원의 한 가지 행동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국민의 눈밖에 이미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옹호를 해주려 해도 최민희 의원에 대한 옹호는 오히려 박수현 대변인의 인격까지도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그러한 방어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민주당도 아마 그런 구도로 대강 갈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 폐기 이제는 활용할 게 별로 없다. 최민희 위원장이 방송 3법 통과시키고 이진숙 위원장 사퇴시키고 그 정도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아마 조만간에 그렇게 갈 겁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뇌물죄로 고발했는데 이거에 대한 뭐 처벌이나 이제 뭐 뇌물죄 이제 수사해야죠.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벌써 화면에 나온 데만 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내지 않으면 그걸 축의금을 누가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걸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의금을 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소위 국정감사 대상되는 그러한 기관들에 대한 축의금 부분이라든지 개인이라도 그런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수사를 통하지 않으면 밝힐 수가 없죠. 화면에 나타난 사람들 말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민희 의원이 물귀신 작전으로 그냥 선의로 혹은 압박에 의해서 축의금을 낸 사람조차도 다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철저하게
이번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국민 눈높이가 아니고 국민이 짜증스러운 그러한 행태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국회의원 정도 됐으면요, 자기 자신은 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직도 자기 이익 챙기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뭐 결혼식 문제도 그렇고 모든 걸 자기 중심주기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할 것도 국회의원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저는 과방위원장 사태뿐만이 아니고 의원직 사태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오늘 한 언론사 사설을 살펴보니까요. 정치가 양극단으로 갈리다 보니 우리 편이 하면 무슨 잘못을 해도 무조건 봐주기 때문에 의원들의 윤리도 범죄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피감기관들을 상대로 호통치고 모멸적 언사를 하는 의원일수록 자신의 윤리 수준은 바닥인 경우가 많다. 이런 내용의 사설이 담겼는데요. 의원들의 윤리의식 추락 주장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미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혹은 뭐 지금 국회의원들의 윤리 수준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 중 하나가 국회고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회의장부터 체면 체신이 없어요. 그리고 각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내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정말 그 국회의원 재임 주간에는 국민을 위하고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 편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고 남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벌떼들 같이 모여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행태가 되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은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조금 보호해주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무조건 자르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되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이 사람은 치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 그게 그렇게 어려웠질 않거든요. 그런데 말과 머리와 가슴이 분리된 그러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4년에 300명이고 하나의 입법기관이 독립적 입법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하는 분들은 사심을 내려놓자. 그리고 공과 사 구분을 제대로 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대고 또 그 사람이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로 간에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여야의 대화가 없어졌어요. 협치라는 건 아예 없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18, 19, 20대 국회의원 할 때도 나름대로 협치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 제가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야당 좌파 시민단체, 우파 시민단체 전체가 다 공통적으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소멸됐다. 이것은 잘못된 탄핵,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부터 거기에 따르는 배신 또 한 번의 탄핵 또 배신 이러한 불신의 정치가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한 번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언제까지 네 팔 내 흔드는 식으로 자기 팔만 흔들고 상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협치하지 않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지도자가 특히 대통령이나 된 사람 같으면은 공과 사의 구분을 확실히 하고 공적인 부분에서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부터 가담듬는 게 저는 중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좀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그 보좌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었죠. 근데 최근 또 한 과방위 직원이 국정감사 회의 도중에 국회 의무실을 찾았다가 상태가 심각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이미 2명의 직원이 과로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터라서 이 과방위의 살인적인 일정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는데요.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 관련 질환으로 쓰러져서 치료받는 일이 발생하자 국민의힘은 과방위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국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한지 알거든요. 그런데 국감장에 앉아 있는 내내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엄청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국회의원들의 피감 기관에 대한 준비를 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법제사법위원회나 과방위나 몇 개 상임위는 특히 과방위나 법사위는 싸우다 끝나잖아요. 과음죄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국회 공무원들이 그걸 듣고 앉아 있으면 저는 과로도 과로지만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앉아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여당에서 이렇게 막 가는 여당은 처음 봤어요. 국회에서의 책임 또 국정 운영의 책임은 여당이고 다수당입니다. 그 다수당이 저런 식으로 국회를 완전히 협치를 없이 무력화시키고 국회 입법 독재를 하면은 그 국회 사무처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과로뿐만이 아니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국회의원들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여당 국회의원 상임위원장들이 반성해야 된다. 당신들이 상임위원장을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평생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회 운영, 독단적인 국회 운영은 저도 12년 동안 국회에 있어 봤지만은 저는 그런 경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입법 독재를 통해서 이재명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국회가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이재명 지키라고 국회의원 시켜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아픔을 보도넘어주고 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역할이 국회가 할 역할이지. 이게 뭐 개딸들에 의해서 지금 이재명 그 당대표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하는 행태들이 그대로 국회로 옮겨왔잖아요. 이재명의 눈에 벗어나면은 공천 못 받는다 이런 상황으로 돼버린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올바른 민주당의 기본적인 그 민주당의 전통 민주당으로 좀 돌아가라. 언제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있었고 이재명의 1인 독재에 부역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의 역할밖에 없었는가 그렇게 보면은 저는 솔직히 이 바깥에서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요. 국민들한테도 죄송하고 야 우리나라 정치가 저밖에 안 되는가? 국민들은 좀 더 나은 정치를 원하는데 결국 일선에 나가 있는 정치인들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딴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가면은 국민들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국민의 감정선이 폭발하는 상황이 온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특히 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당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좀 전통 민주당답게 좀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